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입니다. 오늘 또 경찰헌법 1일 1제 두 가지 질문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판례고, 두 번째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련된 판례이지만 사실은 쟁점은 숨어 있는데 말씀드리면 정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판례는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신용정보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는데, 이 법률이 탐정업 유사 직역에 종사하면서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 판례는 두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명칭, 탐정업에 종사하면서 여기 있네요. 탐정 명칭 사용 금지 법률입니다. 이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경찰로 또 앞으로 일하게 될 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탐정이라는 명함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하고 있고 침해하지 않는다죠. 결론은 X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탐정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은 2번이죠. 1번도 합헌, 2번도 합헌입니다. 사실은 법률 조항이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과 이것이 다 다른 조항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에 대한 결론이 따로 날 수 있는데 둘 다 금지하고 있는 것,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입니다.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요. 탐정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입니다. 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이 직업은 갖지 마라고 제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유가 아니고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책에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고, 제한 맞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는 신용정보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탐정업을 허용할 경우 사생활 비밀 침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것을 허용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제한이 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칭, 탐정업을 금지한 이상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탐정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오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역시 명칭조차 쓰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 수행의 함에 있어서의 자유를 제한을 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자의 변호사 시험 성적.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응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의 쟁점이고,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그 목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기본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냐가 기본권의 경합 문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할 때, 변호사 시험에 우리 3년간 로스쿨 다니고 졸업할 때 변호사 시험을 보죠. 그리고 5
5번의 기회를 주고 5번 내에 합격 못하면 오탈자라 그래서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입법 목적은 뭐냐면 성적 공개하면 너무 서열이 생긴다라고 했고, 특히 대학교별로 서열이 생길 수 있다. 어떤 대학의 로스쿨 출신 학생들이 성적이 좋다면 그 학교의 서열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또 그쵸? 법원, 검찰의 어떤 법원의 로클럭이라고 하는 것이야. 재판연구관이라든지 혹은 검사 지원하는 것에 제약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을 모른다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시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은 틀린 지문인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성적을 알고 싶다. 법무부가 성적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를 상대로 성적을 공개해달라, 내 성적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알 권리, 다른 말로 정보 공개 청구권,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된다. 즉 위헌이 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냐 단계에서 1번은 아니고 2번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알 권리를 침해하는가 여부. 여기서 여러 가지 원칙이 등장할 수 있지만 보통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여기서 검토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살펴볼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대학의 서열 고착화라는 입법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오히려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학교별로 서열화가 고착화, 오히려 서열이 고착화되더라. 즉 수단의 적합성부터 부정됐던 판례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는 좀 소수인데 이 판례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됐던 판례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침해한다, 위헌 났던 판례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변호사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거, 명단 공개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받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었던 판례하고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한 2개 지문이지만 사실상 두 번째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은 아니고 알 권리 침해로 받던 판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1일 일제의 2가지 지문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